네, 그 OT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뭐 국가직 기준으로는 뭐 두 달이 좀 안 남았고 뭐 서울시 기준으로는 조금 더 남았죠. 그 남은 기간에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좋을지 보겠습니다. 일단은 그 삼순환에서 그 처음 만든 과정은 뭐 최종 정리 수업이라고 해서 그 이미 업로드는 다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공부 후에 뭐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그 처음에 만들었던 그 일순환 자료 그 서브에다가 이렇게 보충해 가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기본은 항상 그 서브 교재를 쓰는 게 좋고, 그 최종 정리 자료를 뭐 마지막에 볼 자료 뭐 이렇게 뭐 쓰셔도 괜찮긴 하는데, 제 생각에는 그냥 서브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좀 유형 등을 좀 더 빠르게 파악하는 그 용도로 쓰시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매주 보기 때문에 뭐 한 주에 좀 전체를 빨리 보고 싶다. 그 이럴 때 그 자신의 서브를 통해서 보기가 좀 버겁다 싶으면은 뭐 최종 정리 자료로 이렇게 빠르게 보는 용도로 써도 좋을 것 같다. 네, 이렇게 적어봤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, 그 최종 정리의 그 문제들은 그 영일 이순환에서 했던 것들이잖아요. 다 했던 거기 때문에 다 풀지는 않아 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 뭐 간혹 가다가 이제 그 1, 2순환 참여자가 아니신데 그 이제 중간에 그 3순환부터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만약에 좀 모르겠다 그런 문제를 모르는 문제인데 안 풀어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최종 정리 자료는 그 스스로 이제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모의고사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,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이 그 나는 공부가 덜 됐는데 뭐 지금 이렇게 실전 연습을 해도 되는가,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, 뭐 시험 날 때도 준비는 안 될 겁니다. 네, 그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준비가 됐다, 이제 시험을 좀 모의고사를 좀 봐보겠다, 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안정적인 느낌은 그 시험 날에도 잘 안 들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연습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내가 완성될 때까지 공부만 한다면은 그냥 공부하다가 이제 시험장을 가는 건데, 공부를 잘했던 못했던 그 난이도가 최근처럼 이제 어렵게 나오면은 보통 털려요. 대부분이 털리고, 그러면서 이제 시험장 밖에 나와서 다시 봤더니 맞출 수 있는 게 한 20점은 됐는데 너무 많이 내가 누락을 했다. 시간을 잘 못 맞췄고 맞출 수 있는 거를 막 실수도 많이 했고, 문제 풀이 순서도 잘못된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그제서야 들면서 어, 내년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어, 좋지 않습니다. 그 6년 동안 계속 봐왔던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음, 그런 그런 이제 생각은 좋지 않고 이렇게 공격적인 공부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, 어차피 물러날 기간이 없습니다. 지금은 이렇게 두 달도 안 남았는데, 물론 이제 준비가 완성이 돼가 어느 정도 더 돼서 그 모의고사를 보면은 훨씬 도움이 되고 뭐 훨씬 좋은 게 맞죠. 예, 맞는데 그 남은 시간이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조금 남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하고 시험을 좀 보고 싶었다면은 미리 했어야 되죠. 미리. 네,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지. 이제 와서 이거를 계속 이거만 하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. 음, 다들 이제 남은 두 달에 이제 2차 준비를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은데, 남은 두 달에 혼신을 다해보겠다 이렇게 많은 의지를 이렇게 많이 다지시는데 다 똑같이 열심히 합니다. 그 남은 두 달은 뭐그 열심히 하는 걸로 남을 상대평가에서 남을 뛰어넘기가 좀 쉽지 않아요. 다들 열심히 하니까. 그러면은 이렇게 좀 방법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주어서 그 남들과 좀 달리해서 이렇게 그 점수를 더 빨리 올려야 되는데, 음, 그 방법이 저는 공격적인 공부법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준비가 덜 되어도 이렇게 병행해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매주 해 나가면서 그 자기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수정해야 될지, 또 어떻게 점수를 만들어야 될지 이거 계속 고민해 가는 과정이죠. 이런 거를 안 하고 뭐 막 일주일 남겨놓고 하고 이러면은 그 일주일 만에 이런 게 정리가 잘 안 돼요, 생각이.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잡고 하는 게 좋고, 그다음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거든요. 점수가 올라가는 그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두 달 정도 잡는 게 좋죠. 지금 정도 시기에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. 음. 그래서 뭐 6년 동안 지켜봐와 보면은 만약에
100%의 그 100명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치면은 한 10명 정도는 네, 그 실전 모의고사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공부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잠깐만요. 10명은 좀 그렇고 한 뭐 20명 정도가 이제 공부가 잘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공부가 1, 0, 1, 2순환에 그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. 근데 이 중에서 그 5% 정도는 뭐 실전 연습을 한 번도 안 했는데도 뭐 좋은 점수가 잘 나와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감각이 좋았던 거죠. 이 감각이 그냥 뛰어났던 사람입니다. 그래서 몇 번 시험 보면은 금방 완성이 돼요. 근데 이제 한 이 정도는 처음부터 완성이 잘 되진 않아요.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자기가 낼 수 있는 점수보다 잘 안 나와요.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실전 감각이 부족해서 그 내 실력에 비해서 막 몇십 점 떨어져 나오지만 금방 회복합니다. 그 처음부터 이제 높진 않았다는 거죠.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과정을 거쳤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죠. 그 준비가 잘 됐는데 아무 생각 없이 시험장에 갔으면은 내가 맞출 수 있는 한 20점 분량을 놓쳤을 수도 있는데 몇 번 털리고 그 미리 연습함으로써 그 맞출 수 있었던 거를 잘 지켜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가장 효과를 본 사람이고 그러면 이제 20%는 뭐 이렇다 치고 그 진행할 경로가 깔끔합니다. 20%는 항상 네, 이 20%는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.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에 들어가는 사람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중에 떨어진 사람은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나머지인데 이 남은 사람 중에 이제 절반 정도는 부실합니다. 지금 현재 상태가 부실한 거죠. 그래서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빨리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20 정도는 절반 정도는 또 그거를 해내는 거죠. 그래서 어, 점수가 이렇게 잘 올라갑니다. 이런 식으로. 근데 이제 나머지 20은 뭐 조금밖에 안 올라가는 거죠. 그래도 올라가요.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제 많이 오르는 사람과 이제 한 뭐 조금 오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쪽 그룹에 들었으면 뭐 당연히 붙을 확률이 높겠죠. 그리고 이 밑에 이쪽에 들었으면은 이 다른 과목의 점수에 따라서 좀 합격이 결정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40이 문제인데 이 40, 10 정도는 남겨놔야 되니까 이렇게 하죠. 맨 밑에 있는 10은 실전을 하기에는 아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뭐 기출 정리도 아예 한 번도 안 했고, 그냥 실전 연습으로 이제 바로 뛰어들기에는 좀 무리가 많았던 사람인 거죠. 그 10%는 이렇게 준비가 좀 너무 안 된 사람이고, 그 30%는 이제 음, 많이 부실이죠. 뭐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위에 부실은 뭐 심각한 부실까지는 아니고 좀 부실하다 이거고, 네, 그 밑에부터는 좀 걱정되는 이제 부분이죠. 40%는 항상 이 정도는 걱정되는 부류였는데, 부류라 그러면 좀 이상하네요. 걱정되는 집단이었는데, 음,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막판에 계속 이제 안 오르다가 꾸준히 그 여러 방법들을 써가면서 피드백도 해가면서 이렇게 변화를 줘보고 막 여러 방법을 써보다가 진짜 거의 막판에 갑자기 이렇게 튀면서 이렇게 붙는 사람들이 좀 있고 그 한 10 정도 되겠죠. 네.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잘 붙지 못했던 거죠. 여기서 뭐 20이랑 10 정도가 잘 붙지 못했던 건데, 이게 난이도가 높게 나왔을 때 이랬다는 거예요. 그 작년 서울시처럼 쉽게 나왔으면은 이 밑에 많이 부실했던 분들도 잘 붙었어요. 그 다른 과목에서 좀만 버텨주면, 좀만 잘 봐주면은 잘 붙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. 근데 최근에 이제 경향은 그 아무래도 그 어렵게 내는 추세죠. 네, 그렇게 피셋 취지를 잡았기 때문에 피셋을 도입한 취지가 그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. 그래서 뭐 쉽게 나올 수도 있죠. 하지만 네, 원래 취지에 맞게끔 그 어려운 난이도를 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준비를 하는 게 그 수험생 입장에서는 더 올바른 준비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. 그래서 모의고사 지금 준비가 덜 된 사람도 그냥 같이 병행해 가는 거예요. 병행해 가는 건데 이제 어떤 목표를 생각하면서 병행을 하는가? 그 내가 지금 뭐 70점 정도 실력이면은 그거를 다 점수화 시키는 거를 계속 연습하는 거죠. 70점 실력이
처음에는 보통 막 40점, 50점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그 자기 실력대로 안 나옵니다. 그 많이 떨어져서 나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,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찾으려면은 처음부터 막 자꾸 전체를 보고 너무 좀 비효율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털리면서 찾아서 보완한다라는 취지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뭔가 같이 이렇게 시험을 보고 막 털렸으면은 좀 임팩트가 있잖아요. 좀 더 기억에 더 잘 남겠죠. 쉽게 나오던 어렵게 나오던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낼 수 있는 최고 점수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고 그다음 시간 관리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. 만약에 내가 실력이 부족해요. 막 50점밖에 못 낼 사람인데 그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에서 뭐 이 정도 낼 실력인데 음, 어렵게 나오면은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겠죠. 쉽게 나오면은 좀 여유롭고요. 그런 거에 맞추어서 시간을 잘 지키는 그런 연습을 해나가야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실수라는 이 부분이 가장 치명적일 텐데 앞으로 이런 게 한순간에 고쳐지지 않습니다. 이런 것들이 누락이 안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좀 자세한 것들은 일단은 상태를 체크해보고 개인 피드백으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넘어가죠. 그래서 연습 방법 이거는 사람마다 자기의 방법이 있을 텐데 이제 제가 써왔던 방법을 그냥 예시로서 한번 적어봤습니다. 음, 처음에 이제 뭐 시험지를 받으면은 이렇게 보고 이제 그냥 바로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. 네,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서 먼저 풀고 딱 봤을 때 좀 시간이 끌릴 것 같고 뭔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불편한 느낌들 이런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갑니다. 일단 처음에는 그냥 보자마자 답을 딱딱 찍어낼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는 거죠. 그게 이게 난이도 상에서 그래도 한 16개쯤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. 16에서 7개쯤은 그냥 보자마자 빨리빨리 풀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안 풀리거나 뭐 또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려워 보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별표 치고 넘어가야겠죠.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답은 나왔어요. 1, 2, 3, 4에서 그 1번을 했는데 답인 것 같아요. 옳은 것인데 이게 옳았단 말이죠. 그래서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지문들이 좀 시간을 써야 돼요. 이러면 일단은 그 1번이 답이니까 체크하고 그 문제에다가 저는 그 밑줄을 치고 그 넘어갑니다. 만약에 3번이었으면 밑에다 표시만 하고 넘어가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1번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데 한 17에서 아까 17개 이 정도가 풀리면 좋고 그러면 남은 문제가 한 8개쯤 남았잖아요. 네, 이쯤 남았으면은 한 글쎄 한 13분에서 15분 이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17개 보자마자 풀리는 거는 좀 빨리 끝내는 거죠. 10분 정도 안에 좀 빨리 끝내는 거죠. 10에서 12, 3분 안에. 뭐 이거는 개인차가 있고 자기만의 그 어떤 시간을 잘 잡아가야겠죠. 만약에 제가 시험 봤으면 좀 이랬을 것 같아요. 한 17개 먼저 빨리 처리하고 이렇게 남았으면은 이 정도 시간 남았을 것 같습니다. 음. 뭐 사실 뭐 저는 좀 더 처리했겠죠. 한 22개는 됐겠죠. 그냥 보자마자 풀리는 게. 왜냐면 응용 문제 몇 빼고는 다 풀릴 테니까. 하지만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안 되는 분도 있겠죠. 되는 분은 공부를 잘 하신 거고. 그래서 여기 17개 보자마자 나오는 것들의 개수를 좀 늘려가야 됩니다. 이쪽부터 확보를 빨리 잘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25문제 전체를 다 체크해보고 돌아와서 이제 별표를 풀어야겠죠. 왜냐면 밑줄 친 문제는 맞을 가능성이 높잖아요. 확률이 더 내가 점수를 높일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별표를 보는 게 총점이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. 왜냐면 별표 중에서 풀 수 있는데 넘어간 것도 있으니까. 그래서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순서로 이렇게 찾아서 해결해야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도저히 못 풀 것 같은 거 vs 이제 그 밑줄 친 문제인데 그거는 개인의 그 어떤 기호에 따라서 결정하셔야겠죠. 근데 저는 밑줄보다는 역시 그냥 별표 중에 어려운 걸 시도할 것 같아요. 음. 아무래도 최종적으로는 밑줄 친 문제를 다시 볼 시간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.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인데 없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음 할 때 집중해서 안 틀리는 연습을 해야겠죠. 넘어갑니다. 그럼 8월 달에 이제 가져야 할 어떤 뭐 마인드 뭐 이렇게 썼는데 아까 했던 말과 비슷하네요. 차분히 좀 재정비하고 재정비가 된 다음 시작해야지 이러면 이제 9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그리고 막 문제를 아껴서 마지막에 공부가 더 완성이 됐을 때
그때 모의고사를 풀어봐야지. 이런 것도 쓸데없는 생각입니다. 왜 그러냐면 음, 막판에 모의고사를 본다는 거는 그냥 막판에 내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. 네. 지금부터 평상시에 계속 이렇게 해갈 때 그거를 내 어떤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가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. 마지막에는 그럴 기회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걸 아껴서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이용해서 내 실력을 높이는 데 활용을 하는 게 좋은 거죠. 항상 계십니다. 네, 네, 뭐 아낄 게 아닙니다. 네.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초반에 좀 생각보다 너무 점수가 안 나오는 분이 당연히 많이 있을 거예요. 많이 있어요.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. 이렇게 막 절반 맞고 이런 분도 많이 있었어요. 근데 그래도 나중에 붙은 사람도 많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자신감이 꺾이면 안 되고, 음, 지금까지 뭐 그래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해왔기 때문에 음,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. 네,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이제 실전 연습을 해본 적이 없고, 그 다음에 반복을 좀 많이 안 해봤고 아직. 그래서 보자마자 출력이 되는 그런 익숙함이 좀 부족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시험을 봤을 때 다시 봤을 때 풀리는 문제, 그러니까 다시 혼자 풀어봤더니 풀리는 문제가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내가 정리한 자료를 보면서 풀었더니 풀리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. 이 부분은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오르거든요. 이거 실전 연습을 안 하면 이 부분을 다 누락하고 가는 거고, 실전 연습이랑 수정 과정을 계속 거치면은 이거는 한 달 안에 잡을 수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요거만 잘 잡아도 그래도 이제 막 50점 맞았던 사람이 이 부분만 잡아도 70은 된다고요. 여기서 이제 20점의 공백이 생각보다 큰 거죠. 이게 무슨 말인지는 해보면 느낌이 옵니다. 넘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점수가 뭐 미약하신 분들은 이제 문항별 난이도 같은 걸 제가 적어줬을 때 이런 낮은 거부터 채워가야 돼요. 낮은 거부터. 낮은 거부터 어떻게 안 틀릴지를 고민해가면서 여기부터 채워가야 됩니다. 하라고 표시한 건 거의 다 네, 영일순환으로 해결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중으로 표시한 것들은 조금 바뀐 거죠. 뭐 그래서 기출 문제가 조금 변형됐거나, 네, 조금 응용 문제가 조금 그러니까 응용이 조금 됐거나, 뭐 단원별로 조금 복합됐거나, 약간의 추가된 것들이죠. 그 다음에 지금 미약하신 분들은 상은 일단 포기합니다. 네, 상 문제는 일단 포기하고 오히려 시간을 쓰지 않는 연습만 일단 하면 돼요. 지금은요. 여기서 시간 낭비를 안 하고 그 시간을 아껴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. 음,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 보고 나와서 다시 보니까 맞출 수 있었던 게 너무 많네. 좀 운이 없었네. 내가 과목을 푸는 순서를 잘못했네. 뭐 등등. 네, 많은 말이 있습니다. 누구에게나 다 이유가 있어요. 네, 넘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마치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2달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이때 이제 안 꺾이고 꾸준히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거만 잘해도 그래도 한 1.3배수 정도가 뽑히잖아요. 2배수 안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꺾이지만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. 심지어 지금 지금 현대 상황만 봐도 막 영일스나 이게 참여한 사람 많잖아요. 근데 중간에 엄청 많이 꺾였어요. 물론 이제 좋은 일이 생겨서 꺾이신 분도 많이 있어요. 다른 이제 같이 준비하다가 뭐 공기업이나 뭐 이런 사기업이나 이렇게 붙어가지고 빠진 사람도 뭐 꽤 많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순환에서도 열심히 하다가 빠진 사람이 뭐 꽤 많죠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네.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진짜 꺾이지만 않고 가도 이 정도는 거의 다 갈 수 있다. 생각보다 막 어렵고 그렇지 않다. 네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물러설 기간이 없다. 네, 방향성을 잘 잡고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. 그래서 합격권 2배수에 들어가는 것부터 빨리 확보해야 된다. 네, 근데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보면은 몇 문제가 아쉽죠.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분포되니까 커트라인이 이쯤에 있단 말이죠. 여기 커트라인에 많이 몰려 있어요, 사람이. 비슷한 풀의 수험생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만 했으면은 여기 많이 몰리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몇 문제가 아쉬워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. 모의고사 한 번에 내가 몰랐던 거 몇 개씩만 채워가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. 네, 이번 삼순환을 통해서
10점만 올려도 떨어질 사람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물론 다른 과목에 큰 문제가 없다면. 그다음에 막 여러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시험 보기 전에 했어야 하는 거고 이미 들어왔으면은 네, 이렇게 올리는 것만 생각하면서 가야 들 수 있다. 요즘 저도 MZ지만 네, 요즘 MZ 네, 잡생각이 너무 많다. 네, 이렇게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올해 아니면 뭐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인생이 짧진 않죠. 네, 올해 떨어져도 네, 올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끝까지 이제 가셨던 분들이 내년에 붙는 거지. 올해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올해 포기한 사람이 내년에 붙을까요? 내년에 이 과정을 또 하는 거죠. 어, 그 내년에 열심히 하고 내후년에 붙을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죠.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 내년에 잘 붙습니다. 요즘에는 예전에는 제가 초시도 이제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서 초시도 많이 붙었는데 요즘에는 초시가 잘 못 붙어요. 네,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붙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. 그 참여자 중에. 그게 이제 1차가 도입되면서 좀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막 지금 초신데 막 이번에 부족하다고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? 막 이렇게 생각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. 대부분 그 제시 이상에서 많이 붙고 그 제시가 제일 많이 붙어요. 네. 갑자기 속으로 난 삼시인데 이럴 수도 있는데 네, 제시나 삼시나 네, 비슷합니다. 근데 이제 4부터는 좀 느낌이 다른 게 여기서부터는 더 점수가 잘 나오진 않아요. 네. 1에서 2로 가면 더 잘 나오는 게 보통이고 그 2에서 3으로 가도 잘 나오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부터는 이제 잘 안 나와요. 더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는 거죠. 그게 이렇게 사람이 오랫동안 열심히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. 더 열심히 안 하게 되면서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. 그 막판에 몰아쳐야 이게 붙는 건데,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 1년 중에 그 10개월을 아무리 잘해도 그 뒤에 2개월을 잘 못하면은 네,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떨어질 수가 있는 게 시험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마지막이 중요한 건데 그 사시 이상 가면은 마지막에 몰아치는 힘이 떨어져요. 그래서 오히려 점수가 내려가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 거죠.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어렵다는 시험들 뭐 요즘에 이공계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뭐 제 생각에는 음, 그러니까 아웃풋은 별로예요. 아웃풋은 별론데 그냥 시험 난이도만 보면은 네, 변리사가 제일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5급 기술고시가 그 다음이 되려나? 네, 뭐 이런 느낌인데 그 다음에 문과 쪽에서는 뭐 외무고시나 행정고시가 가장 어렵겠죠. 그런 시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. 그 다들 똑같이 생각합니다. 그 마지막 2개월에 또는 2, 3개월에 이 합격이 결정되는 거고 이 앞에는 그 합격자가 되려고 싸우는 그 한 2배수 정도가 결정되는 거고 네. 그다음 1배수는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. 그만큼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. 근데 이제 어려운 시험일수록 그 막판에 제가 해드리는 이런 막판 공부법 이런 것들을 잘 해요. 왜냐면은 뭐 다 저랑 비슷한 뭐 스카이 출신들이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죠. 그래서 막판에 그렇게 바꾸는 게 되게 힘들어요. 그뭐 변리사나 그 5급 시험이나 이러면 좀 힘들어요. 그런데 아직까지는 7급은 어,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. 그 시험 보는 사람 중에 막 생각보다 공부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마지막 과정만 그 제가 안내하는 거랑 비슷하게만 해도 그 사람들이랑 차별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제가 6년 이번에 7년 차잖아요. 그런 방법으로 떨어질 사람을 많이 붙였다고 생각하거든요. 음, 그 붙은 사람들도 동의해 줬습니다. 떨어질 사람이었는데 내가 붙었다. 이런 거 진짜 많이 동의해 줬거든요. 음, 지금 학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점수를 만드는 거 네,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이해가 좀 부족하면은 공부를 잘하는데 이제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. 좀 말이 너무 길었는데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? 일단은 OT는 이대로 녹화를 끊도록 하겠습니다.